아니, 안 된다고요? 지금 이 돈으로 음료수를 살 수 없다는 말인가요? 외국인이라고 차별해요? 한국의 한 편의점에서 미국 여성이 물건을 계산하려고 지폐를 건네자 편의점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네요. 목이 마른 여성은 자신이 고른 음료수를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직원에게 이유를 묻는데요. 과연 이 편의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패션 모델을 하고 있는 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잡지 화보나 캐주얼 브랜드 쪽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광고 모델로 처음부터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었어요. 처음부터 혜성처럼 등장하는 모델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처음부터 크게 주목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 모델로 데뷔를 했을 때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는 세계적인 슈퍼모델이 되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모델 에이전시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내 자신을 홍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뷰티 팁이나 패션 정보, 일상 브이로그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았어요. 밤낮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열정을 쏟아부었죠.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항상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올릴지 고민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어요.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조회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고 구독자 수도 늘지 않았어요. 영상 조회수는 기껏해야 300회, 400회 정도 나오는 정도였고 많이 나와야 1000회 정도였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좌절감에 빠져버렸답니다. 내가 매력이 없는 걸까? 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하던 유튜브를 손을 놓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틱톡을 알게 되었어요. 틱톡은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방식이었고 틱톡은 아직 시작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비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틱톡의 영상들을 보고 나서 바로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영상이니 만들기도 부담이 없고 유튜브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틱톡을 시작했어요. 틱톡을 이용해서 모델로서의 커리어를 더욱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틱톡은 좀 더 쉽게 조회수를 올릴 수 있긴 하더라고요. 영상을 올리면 1000 단위로 조회수가 나왔고 잘 나올 때는 10만 단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부족하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뭔가 참신한 소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아시아 컨텐츠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한국 마트에 갔던 일을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다른 것들보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주말에 한국 마트에 가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어서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물건들은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일상의 필수품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김밥을 좋아해서 냉동김밥을 사러 한국마트에 가곤 하는데요. 주말에는 아침 일찍 가야지만 살 수 있어서 일찍 서둘러 나가서 구해오곤 한답니다. 요즘에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구하기 힘들어서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친구의 친구가 먹어봤는데 맛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불닭볶음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 생각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불닭볶음면이 유행을 해서 저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집에 오다가 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 보이길래 하나 집어와서 집에서 끓여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것이라 맛이 정말 궁금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끓이기 시작했어요. 매울 것을 대비해서 옆에 우유도 준비해놓고 말이죠. 그런데 맵기는 엄청 매웠는데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불닭 챌린지에서 본 영상 속의 사람들은 맵긴 하지만 자꾸 먹고 싶은 중독성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맵기만 하지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불닭볶음면이 제 입맛에는 안 맞는가 보다 싶어서 남은 음식을 그냥 버리고 말았는데요. 다시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을 보니 제가 산 불닭볶음면 포장지와 영상 속의 불닭 포장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샀던 불닭볶음면은
한국에서 만든 삼양 불닭볶음면이 아니고 중국에서 가짜로 만든 짝퉁 불닭볶음면이었던 거였어요. 괜히 불닭볶음면은 내 취향이 아니구나 오해할 뻔했다니까요. 중국 짝퉁 불닭볶음면은 정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한국 식품을 아예 대놓고 베낀 것 같았죠. 닭이 불을 뿜는 그림까지 완전히 똑같이 있어서 저는 중국산인지도 모르고 사버렸는데요. 저뿐 아니라 아마 한국 분들도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중국은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따라하는 걸까요? 아무리 부러워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한류가 인기라 묻어가려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신들이 만든 걸로 승부를 보면 되는데 자신이 없어서인지 다른 나라의 것을 베껴서 만들다니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포장지를 아주 꼼꼼히 보고 한국의 원조 불닭볶음면을 사서 먹어봤는데요. 역시 명성에 맞게 맛이 있더라고요. 포장지는 따라해도 역시 원조의 맛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김밥과 불닭볶음면 등 한국 음식에 빠져있던 제가 한국의 일 때문에 2달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틱톡에 재미가 들린 저는 한국에 와서 2달 동안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틱톡으로 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편의점 음료수 영상이 조회수 300만 회를 찍으며 대박을 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한국에서 지낸 일들에 대해 영상들을 올리니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개가 되면서 저까지도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갔을 때 있었던 일도 정말 황당했었는데요. 목이 말라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들렀는데 처음이라 얼음컵 음료를 마시는 법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냉장고에서 얼음컵과 음료수를 꺼내 계산을 한 다음 얼음컵에 음료수를 부어서 먹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복숭아 아이스티를 고르고 얼음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달달한 간식이 먹고 싶어서 마카롱을 하나 꺼내서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각각 물건 앞에 써있는 금액들을 대충 계산해보니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갑에서 여러 종류의 지폐를 꺼내 들여다보다가 5,000원짜리 지폐를 골라서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제가 내민 지폐를 보더니 를 외치며 저에게 고개를 젓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제가 뭘 잘못했나 걱정을 하면서 그 직원을 다시 쳐다보았는데요. 그 직원은 영어로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 하면서 다시 저에게 를 외치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무슨 일이냐고 그 직원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당황을 해서 그런가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었어요. 그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들고 있는 다른 지폐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낸 돈은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제가 들고 있는 다른 지폐를 가리키면서 그게 5,000원이라고 알려주었어요. 핸드폰 번역기에 나온 내용을 보여주면서 서로 오해가 풀리게 되었죠. 제가 한국 지폐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5,000원과 5만 원이 헷갈려 잘못된 지폐를 낸 것이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돈을 잘못 내면 모른 채 하고 그 돈을 받으며 나머지는 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은 양심적인 나라라서 그런지 정직하게 5,000원을 딱 받고 잘못 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영상을 틱톡에 올렸더니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한국은 팁이 없는 문화라 계산을 하고서도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직하고 양심적인 직원에게도 팁을 줄 수 없는 점은 약간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고 나서 저는 방금 샀던 아이스티를 얼음컵에 부어서 먹어보았는데 정말 시원하고 맛이 있었어요. 특히 가격도 정말 저렴해서 1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맛있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얼음컵에 음료를 따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음료수를 주변에 다 튀기면서 부었었는데요. 이제는 한국 편의점 음료수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복숭아 아이스티를 먹어보았는데 너무 맛이 있었어요. 그 후로 다른 종류의 음료수에도 도전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2가지를 섞어서도 먹어보았네요. 제가 즐겨 마시는 아몬드 우유나 오트밀 음료수에 커피를 타서 마셔도 정말 맛이 좋더라고요. 우유에 녹차가루를 타서 먹어보기도 하고 코코넛 주스를 섞어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보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 음료수 조합은 녹차 복숭아 라떼랍니다. 얼음컵에 아몬드 우유를 붓고 복숭아 아이스티와
녹차가루를 넣어 잘 섞어서 먹으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이 있는 음료수가 만들어져요. 그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제가 만든 음료수를 궁금해하며 정말 시원하겠다느니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음료수 영상도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상이 화제가 되자 별별 댓글들이 다 달려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음료수가 시원해 보인다, 맛이 있어 보여서 먹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부러워한 내용들도 많았고, 한국에 와보고 싶다는 댓글들도 많이 달렸었어요.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다고 지적하는 댓글도 올라왔는데요. 다른 분이 그 댓글에 한국은 재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 친절히 답을 달아주셨어요. 한국만큼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나라는 또 없을 거라고 그 답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만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편의점 음료수 영상 이후로 저는 제가 먹은 것들 위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광장시장에 가서 호떡을 사 먹은 영상도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호떡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달콤한 설탕 시럽과 함께 고소한 견과류가 씹히는 맛이 일품이었고 쫀득한 호떡이 딱 제 취향이었어요. 그리고는 냉면도 먹으러 갔었는데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것은 식당이나 분식집에 가면 김치를 무료로 준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식당에 가면 맛있는 김치가 공짜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나라도 가봤었지만 사이드 메뉴를 공짜로 그냥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일들로도 한국 사람들에게 정이 많다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냉동으로 먹었던 김밥을 바로 싸서 주는 즉석김밥으로 제대로 먹어보았더니 과연 그 맛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냉동김밥을 먹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한국에 오면 꼭 가는 틀에 박힌 필수 관광지나 유명 식당에서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제 경우는 일 때문에 방문한 한국에서 편한 일상의 모습과 음식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올린 것이라 저만의 신선한 매력 때문에 제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미국인 입장에서 한국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도 같고요. 친절하고 깔끔한 한국인들 덕분에 행복한 한국 생활을 마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초보 모델이었던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해서 여러 제품의 광고 모델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 꿈꾸던 슈퍼모델로의 위치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훌륭한 경험이었고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일들이 쌓이고 넘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 영상이 터져서 조회수와 팔로워 수가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브랜드의 광고주들로부터 같이 일하자고 제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한국 덕분에 생긴 일인 것 같아 한국에 감사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델 일이 너무 바빠져 서울에서 한 달 살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나는 대로 짧은 기간이더라도 한국으로 휴가를 오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각종 맛있는 음료를 제조해서 먹기도 하고 호떡도 먹으며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어요. 시원한 청계천에서 돌다리를 건너기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그리워요. 고마우신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에서 모델로 일하고 있는 린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름 없는 초보 모델이었던 린 씨는 출장 때문에 한국으로 와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SNS 영상을 올렸더니 300만 조회수가 나오며 인기 인플루언서가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 브랜드 광고주들로 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쏟아지게 되고 이제는 세계적인 슈퍼모델로 발돋움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좋은 인상을 받아서 재미있는 일상을 보내고 그 내용을 꾸미지 않고 편하게 올린 영상으로 린 씨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모델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린 씨에게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